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금일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결정되었죠. 그리고 점도표가 발표되었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3대 지수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FOMC 성명서, 점도표를 보자마자 시장이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며 잠시 양전했던 구간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장이 양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은 하락하며 마무리했는데 생각보다 큰 움직임이 없었고 생각보다 시장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짜 애매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먼저 금리 인상은 다들 예상했던 대로 50bp가 진행되며 드디어 75bp 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FOMC에서 핵심은 점도표였습니다. 여기서 왜 점도표가 중요하냐면 연준이 전망하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FOMC 전도표를 봤을 때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이 9월보다 얼마나 높아져 있을지가 관건이었죠. 점도표 사진을 함께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수치가 바로 빨간 박스와 선으로 표시된 5%입니다. 이걸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가 중요했죠. 이 5%가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연준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연준 위원들이 5%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가장 많은 전망이 바로 10명의 위원이 5%에서 5.25%를 제시했고 그 이상으로 5명 그리고 추가로 2명이 더 보입니다. 즉 7명의 연준 위원들은 5.25% 이상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좀 충격을 줬다는 생각인데요.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까지 총 3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습니다. 일단 다행히 25bp씩 총 3회로 75bp를 앞으로 더 인상한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는 전망일 뿐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시장이 걱정했던 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바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최종 금리입니다. 이 최종 금리가 9월 점도표에선 4.6%였습니다. 즉 5%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게 12월 이번 점도표에선 5.1%로 제시된 겁니다. 즉 0.5%가 더 높아진 것이죠. 그런데 어제 CPI도 그렇고 오늘의 점도표 및 최종 금리 인상도 그렇고 일단 시장이 예상할 수 있던 범위 내였습니다. 즉 시장이 일정 부분 반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밤 다시 급락 혹은 급등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도 해석을 잘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FOMC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는 약 2, 3일 정도는 약세를 보였기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점도표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게 바로 파월의 기자회견입니다. 파월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최종금리 중간값이 4.6%에서 5.1%로 상승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에 대부분이 투표했고요.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 예상치도 2023년 기준 2.8%에서 3.1%로 상향 조정되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월의 발언을 살펴보시죠. 이 인플레이션은 거주비가 잡혀야 내려오는데 이게 내년 중반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중 물품 관련 인플레는 잡혔지만 현재 서비스, 임금 인플레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내년에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4.4에서 6.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은 2023년 기준 9월 전망치 1.1%에서 12월에는 0.5%로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예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9월보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분명 연착륙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힌다면 연착륙 가능성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2023년 이전에 올 것 같지 않다고 분명히 점도표에 적었지만 우리는 매번 경제 상황을 보고 투표할 것입니다. 이 금리 인하는 우리가 2% 인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최근 이번에 CP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우리는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컨트롤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그때 데이터에 나오는 대로 행동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점도표 최종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G+고 실업률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동 공급이 부족한 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빠른 은퇴, 최근 낮아진 이민으로 인한 문제가 같이 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때문에 임금 상승이 당분간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번 파월 연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년 중반쯤 거주비가 잡히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하락해야 연준이 비로소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유지, 인하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표와 관련해 현재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올 것 같지 않다고 제시했지만 매번 경제 상황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경제 상황을 보고 언제든 금리 인하로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매번 공부하고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앞으로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고 행동하겠다고 말했기에 이제 정말 고용 데이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거기에 경기 침체와 관련된 데이터도 말이죠.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될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고용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 실업률이 내년에 기존 전망치 4.4%에서 4.6%로 상향했다는 것은 고용도 내년엔 뜨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머지않아 인플레이션 둔화가 핵심이 아닌 고용과 경기 침체로 시선이 쏠릴 것이고, 또 지금은 경기 침체 신호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느 순간 경기 침체 신호가 악재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무튼 오늘만 봐서는 확실히 방향성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쏠릴 텐데 현재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은 오락가락하고 급등, 급락하지 않은 오늘 시장을 보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해석이 상승으로 향했으면 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